1946년 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8개월 후 미국 정부 최고위층에서 모종의 결정이 내려진다. 일본의 첨단 무기 시스템 하나를 소련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바다 밑으로 수장시키자는 것이었다. I was a lookout. When I got to look through the periscope, it was a monster, believe me.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미국의 과학자들이 원자력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나치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들을 폭격했다. 일본 역시 미국 본토를 공격해 항복을 받아낼 작정으로 비밀병기를 제작한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 몇몇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의 실체를 파헤친다. That here we have each of the participants in this war developing what we would now cal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오아후 섬 인근 해역, 하와이 대학의 해저 탐험가들이 심해에서 탐사정을 운용하며 잠수 훈련의 한창이다. 그들은 수심 800m 지점에서 소문만 무성한 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던 2차 대전의 잔해를 찾아낸다. 워낙 보안이 철저했던 탓에 미국인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그 존재를 알게 된다. 일본의 이른바 I-400 프로젝트의 비밀을 풀기 위해 전문가 3명이 나섰다. It can go around Cape Horn, it can go around the Cape of Good Hope. 37,000 That's right. This gave you enormous strategic options. You could basically attack anywhere in the world. This was a global weapon system. I-400 극비 프로젝트는 일본의 진주만 공격 직후 시작된다. The Japanese strike in December 1941 because they see it as a window of opportunity. Yes. Japan temporarily has the most powerful navy in the Pacific. Let's cash that in. 진주만 공격을 진두에서 지휘한 것은 하버드에서 공부한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이었다. 그의 목표는 초반에 강공으로 기선을 제압해 미국인들의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었다. 진주만 기습으로 일본은 전함 5척을 침몰시키고 구축함 3척과 기타 소형 선박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하지만 미국으로선 다행스럽게도 침공이 있던 날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이 모두 해상에 나와 있었다. 일본의 판단착오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미국의 반격 의지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던 것이다. 진주만 공격 이튿날 미국은 일본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 전의를 상실하긴커녕 미국인들은 파괴된 전함을 수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한다. 일본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야마모토로서는 미국을 일방적인 수세로 몰아 사기를 꺾고 미국의 출혈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다. 시간도 그의 편은 아니었다. The United States industrial base is starting to go into a war-based economy, and he can see what all of this means. He's a man with full understanding of the limited capacity of the Japanese society vis-a-vis the large capacity of American society. In terms of his own personal opinions, he was very much against a war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he felt was essentially unwinnable. But at the same time, in his capacity as Commander-in-Chief of the Combined Fleet, he felt he had to come up with some kind of strategy to make a Japanese war in the United States a viable proposition. 진주만 공격 후 몇 달 동안 야마모토는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방법을 찾느라 고심했다. 비록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말이다. 그는 대서양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나치의 잠수함 유보트의 성공에 주목했다. 1942년 1월부터 7월까지 독일의 유보트는
영국으로 수백만 톤의 원조 물자를 수송하던 선박 397척을 침몰시켰다. 일본은 미 본토의 연안에서 어뢰를 맞았다. 독일 잠수함이 미국의 동부해안에 접근했다면 일본 잠수함도 서부해안을 공격 못할 이유는 없었다. 이 이론을 시험하기 위해 야마모토는 미 서부 연안에서 1년의 작전을 감행한다. 그는 캘리포니아 센타바바라에 잠수함을 보내 정유시설에 폭격을 시도한다. 큰 피해는 입히지 못했지만 서부 연안 주민들은 일본 침략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Along the Pacific, the hunt is on for the Jap submarine that brought the war to U.S. soil. Lying offshore, the Marauder opened up against oil refineries near the beach at Santa Barbara, a piece of shell made in Tokyo. It did little harm, but it was the first fired in this war against our own shores. 다음 날 해안 포병여단은 적기로 추정되는 물체를 향해 대공포탄 1,400발을 쏟아붓지만 목격된 것은 전혀 없었다. 이 같은 과잉 반응을 지켜본 야마모토는 미 본토에 대한 일련의 기습을 통해 심각한 타격을 입히면 미국 내에 반전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면 조그만 잠수함 한 척보다 훨씬 막강한 화력이 필요했다. 폭격기 편대를 실은 항공모함이 이상적이었지만 경계 수준을 잔뜩 강화한 미국의 서부해안으로 침투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야마모토에게는 교전의 규칙을 고쳤을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는 항공모함의 막강한 화력과 잠수함의 은밀함을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전세를 역전시킬 만한 초강력 무기를 만들어내게 된다. 잠수함에 비행기를 싣는 것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는 특수한 정찰 임무에만 활용되던 방법이었다. To be able to launch an aircraft and circle around maybe 40 or 50 miles on each side extended the knowledge of the skipper many, many miles beyond the horizon. 하지만 야마모토는 잠수함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단순한 정찰 수단이 아닌 실제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했다. 이번에 그가 지시한 테스트 임무는 잠수함에서 이륙한 소형 비행기를 이용 오리건 상공에서 소위탄을 투하해 산불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불이 붙진 않았지만 야마모토는 이 작전을 통해 잠수함으로 해안 방어선을 뚫고 들어가 민간인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비행기 한 대가 이런 혼란을 야기한다면 항공기 편대가 출격할 경우 미국이 무릎 꿇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었다. To be able to reach your destination and launch an air attack undiscovered, undetected, would give the Japanese an advantage that no other navy, that no other air force had during the war. 야마모토는 엔지니어들에게 적의 탐지망을 피해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수중 항모 전단의 제작을 제시한다. 이곳에서 그들은 첨단 폭격기 대들을 출격시켜 서부해안의 도시를 공격한 후 독일의 유보트처럼 유유히 자취를 감출 것이다. 하지만 야마모토가 꿈꾼 슈퍼 잠수함은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는 이 신무기로 맨해튼과 워싱턴을 공격해 미국 전체를 공포와 혼란으로 몰아넣고자 했다. 야마모토는 사상 최초의 새로운 잠수함을 I-400이라 명명하고 1급 기밀에 붙인다. 이제 일본인들은 조속히 이 슈퍼병기를 제작해 전쟁의 양상을 뒤바꿀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일본이 마스터 플랜을 구상하는 동안 미국 역시 자신들의 기밀무기 개발에 박차를 있었다. 이른바 맨해튼 프로젝트란 암호명의 원자폭탄이었다. 개발 책임자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물리학 교수 로버트 오펜하이머였다. 오펜하이머는 최고의 엔지니어와 물리학자들을 모아 원자를 분리해 진정한 의미의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내는 벅찬 과업에 도전하고 있었다. 미국은 독일과 일본도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시간이 관건이었다. 당시의 잠수함은 대부분 시가처럼 생긴 100m 정도의 원통형 선체였다. 일반 잠수함의 갑판이 경납과 비행기 소속대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다. When we assemble these pieces, we'll end up with a scale model submarine that's about the same as a full-size submarine, which is 10 times longer than it is wide. 로드아일랜드 대학 해양공학부의 헤럴드 빈센트 박사가 잠수함 축소 모형에 경납고를 부착해 그 결과를 보여준다. This tube represents the watertight hangar, the 3 aircraft, and the bombs that the aircraft carried. So we'll seal off the end of the hangar here. So let's see what happens when we put it in. Okay. Oh, geez. So that tilts right over with that on top. Capsizes right over and sinks. So therefore, they had to come up with some other method to be able to put a heavy hangar with all that aircraft up high out of the water. 일본의 과학자들은 잠수함의 민감한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비행기를 적재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You're going to need a very large hangar beginning there, moving past the superstructure and ending up about there. What do you do with the navigational area here? You have to move it to the side of the ship and on top as well. So that's a lot bigger. These contain very large aircraft. That's not long enough. So you need a much, much longer flying off deck. And therefore you need a much, much bigger submarine. This is a transformation in the whole concept of the submarine. 태평양 전쟁의 양상은 일본의 바람대로 전개되지 않았다. 야마모토는 태평양의 핵심 기지 미드웨이의 미 함대를 공격한다. 그의 목표는 진주만에서 놓친 항공모함들을 격침시키는 것이었다. 성공만 하면 태평양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사흘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미국의 폭격기들은 야마모토의 항공모함 4척을 모두 침몰시켰고 일본은 뼈아픈 패배를 경험해야 했다. 항모전단이 치명타를 맞은 상황에서 은밀하게 비행기를 운반하는 스텔스 무기의 필요는 더더욱 절실해졌지만 전복되지 않는 잠수함 개발이라는 기술적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했다. Tape up the other end and then we can take these. 마침내 혁신적인 해결책이 등장한다. So now we'll try this twin hull design. Now it's pretty stable. All right, so it rights itself now instead of just tipping right over. 이연발 엽총처럼 나란히 연결한 두 개의 실린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자 일본은 마침내 바다로 내보낼 괴물 같은 무기 제작에 돌입한다. 이 거대한 잠수 항모의 제작은 1943년 1월에 시작된다. 이제 야마모토의 도전은 이 새로운 슈퍼 무기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심각한 철강과 노동력 부족 사태로 제작이 들어간 잠수 항모는 불과 18척이었다. 각각의 잠수 항모가 폭탄 한 기를 탑재한 폭격기 소속대를 운반하면 1회 출항에 도합 54기. 결코 충분한 화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런던 대공습 때 나치 폭격기들이 하룻밤에 쏟아부은 고폭탄만
1,400기에 달한다. 대공습은 57일 동안 계속됐지만 영국은 여전히 항복하지 않았다. 야마모토 제독은 54기의 폭탄으론 미국 국민의 사기를 꺾을 정도의 피해를 입히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As Japanese were becoming frantic for any means of inflicting more pain on the United States, in an effort again to slow our advance or get us to negotiate a peace, the Japanese considered using germs against American cities. This was discussed, and the obvious means of delivering these would have been by submarine-launched aircraft. 이 소규모 함대의 화력을 10분 활용하기 위해 일본은 다른 종류의 폭탄에 주목한다. 한 번의 공습으로도 수천 명을 살상해 미국의 항복을 얻어낼 수 있는 폭탄이었다. The Japanese army was doing a lot of work on this in Manchuria, in pretty awful circumstances actually, and certainly the Japanese Navy seems to have been interested in the use of anthrax in bombs. And the most radical elements within the Army or the Navy would advocate such I would say, insane plan. 일본은 이미 생물학 병기를 사용할 만한 의지와 능력이 있었다. 이시시로 사령관이 이끌던 일본 731 부대는 1930년대부터 중국 민간인을 상대로 비밀리에 생체 실험을 하던 생화학전 부대였다. 그들은 병원균에 감염된 벼룩을 실험실에서 배양해 민간인 마을에 살포했다. 무고한 사람들이 탄저병과 콜레라에 걸리고 성인 남녀는 성병의 실험 대상이 됐다. 2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이 끔찍한 실험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생물학 병기의 사용에 반대한 일본군 간부도 있었다. 하지만 이 대량 살상 무기가 미국의 도시에 떨어지면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리란 것은 자명한 이치였다. 이것이 일반 폭탄보다 공포감 조성에 효과적이란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1943년 1월 최초의 I-400이 제작되는 동안 일본 해군은 잠수함 갑판에 방수 경납고로 운반할 비밀 공습 폭격기도 함께 만들고 있었다. 새 폭격기의 이름은 세이란, 맑은 날의 폭풍이란 뜻이다. Like the name indicates, the plane would appear suddenly like a mist, carried by a submarine that would surface once it comes near a target, and moving like a ninja. That is how it came to be named Seiran. This is a very poetic name. 아사무라 아츠시 중위는 세이란 부대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조종사다. 그는 매년 올리는 신도제에서 먼저 떠난 전우들의 넋을 추모한다. 1급 기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그의 회고를 들어보자. We were very surprised when we saw the Seiran for the first time. This really is a plane that can be loaded onto a submarine, I thought. I believe not too many people knew about Seiran, even in the Japanese Navy. The many tests and repeated experiments were done in top secret. 이렇게 태어난 세이라는 일본 군용기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800kg의 폭탄, 1,400마력의 엔진으로 최고 시속이 무려 500km에 달했다. 하지만 일본의 비행기 제작자들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I-400이 당대 잠수함 중 가장 폭이 넓은 건 사실이었지만 갑판에 올라간 경납고의 직경이 3.5m에 불과했던 것이다. Here is the hangar on the I-400.
into which this aircraft has to fit. And here we have a head-on view In the of same the scale, Seiran same in the same scale. Oh dear. You know, the fuselage will fit in there, but gosh, you've got the wings, you've got the tailplanes, and it doesn't fit. Exactly.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미 함대에서 가장 강력한 항공모함 전투기 그루먼 헬캣과 같은 날개를 구한한다. 갑판 아래로 들어가는 헬캣은 비행기의 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날개를 90도 돌려 동체 방향으로 접는 방식을 택했다. 세일한 제작자들은 이 아이디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 꼬리의 수직 날개와 수평 날개까지 접어 높이를 줄인 것이다. When we do all of that, It fits. it fits very neatly. Very neatly. 하지만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가지 더 남아 있었다. 잠수항모가 목표 지점에 도착한 후 세이란이 이륙하는 데 각각 20분이란 시간이 소요됐던 것이다. 잠수항모가 물속에 있을 때 시동을 걸면 치명적인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승무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하지만 수면 위에서 엔진을 가동할 경우 적의 레이더에 포착될 우려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잠수항모는 수중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크레이그 맥버니는 코네티컷의 조그만 비행장에서 2차 대전 당시의 고성능 전투기 엔진을 연구하고 있다. 그의 연구 대상은 미국의 항공모함 전투기 콜세어에 장착했던 28기통 엔진으로 세이란의 엔진보다 크지만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Okay, we got a clear prop. Clear prop. Okay, it's off the starter. Off the starter.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Right about now is when we start using bad language. 다행히 시동이 걸린다고 해도 엔진을 충분히 데우는데 20분이나 소요된다. I-400의 승무원들에게 이 같은 시간 지연은 재난으로 연결될 수 있다. You can see how thick the oil is because it hasn't been heated up. And you know how critical the tolerances are inside the aircraft engine, how tight they are and how small the passages are. Wow. So it would really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trying to pump that heavy, thick oil through an aircraft engine. 문제는 차가운 엔진 오일의 점도. 하지만 오일을 미리 데운다면 어떨까? It's the same oil that's just been heated up with the preheater. Wow, look at that. Like pouring water. What a difference. 일본 해군의 엔지니어들은 슬기로운 해결책을 내놓는다. 별도의 탱크에서 엔진 오일을 미리 데우는 것이다. 실린더와 밸브에 주입할 따뜻한 기름을 항상 대기시키는 방법인데 맥버니도 자신의 콜세어 엔진에 같은 기술을 이용한다. Inside this container, we have the main engine oil tank here for feeding the engine oil. Then we've also installed our own pre-oil tank with a heater on it. Clear prop. Clear prop. Okay, go ahead and engage the starter. 미리 데운 엔진 오일을 채운 비행기가 경납고에서 나와 발사대에 오른다. 엔진에 시동이 걸리면 앞뒤의 날개를 펼쳐 제 위치에 고정시킨다. 플로트까지 장착되면 이륙 준비가 끝난 셈이다. We would train very hard, trying to shorten the time it takes for the launch, even by a second. The first plane launches, then the second, and then the third. The goal is to launch all three planes as fast as we can. 하지만 사소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 I-400이 비행기가 착륙할 만큼 길지 않았던 탓에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세이라는 일단 바다에 착륙한 후 수압 기중기의 힘을 빌려 갑판에 올라와야 했다. 공학적인 문제가 해결되자 I-400 프로젝트의 미래는 밝아 보였다.
하지만 1943년 4월 일본 해군은 뼈아픈 손실을 입게 된다. 미국이 야마모토 제독의 암살을 계획했던 것이다. 그를 태운 비행기가 솔로몬 제도 상공에서 격추된다. 졸지에 조타수를 잃은 I-400 프로젝트는 지지부진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머지않아 슈퍼 잠수함 제작은 18척에서 9척으로 반감된다. 야마모토의 혁신적인 병기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그가 죽은 지 1년 6개월이 지난 후였다. 1944년 12월 마침내 최초의 I-400이 완성된다. 그리고 몇 개월 후 두 번째 잠수 항모가 출항을 준비한다. 이 슈퍼 잠수함은 길이 31m의 경납고에 급강하 폭격 비행정 수억 대를 실을 수 있다. 압축공기 사출기는 요동치는 바다에서도 비행기를 상공으로 쏘아 올린다. 전체 길이 121m의 I-400은 바다에서 가장 큰 잠수함으로 중부장까지 하고 있다. 곰을 갚아낸 잠수함 역사상 가장 큰 140mm 포가 장착됐다. 4개의 대공포는 적의 공습으로부터 잠수함을 지켜준다. 이물 쪽은 8개의 어뢰 발사 장치로 무장하고 있다. 야마모토의 뒤를 이어 I-400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아리즈미 다츠노스케는 진주만의 소형 잠수함 공격을 지휘했다. 해군 정예 병력에서 선발한 승무원들은 좋은 대우를 받았다. 승무원들의 사기는 높았지만 일본군 수뇌부는 현실을 직시했다. 일본은 태평양을 장악한 미국을 향해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한다. (1945년 3월) 오자와 지사부로 중장은 세이란을 이용해 미국 서부해안에 생물학 공격을 감행할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한 달 후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우메즈 요시지로 장군이 이 같은 세균전을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하고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일본은 대신 I-400의 또 다른 목표물을 찾아 나선다. The Panama Canal was absolutely crucial to the transferring of Atlantic naval forces to the Pacific Ocean. Which is why the Japanese wanted to attack it. 일본이 운하를 파괴하면 몇 달 동안 뱃길이 끊겨 연합군은 혼고를 우회하는 훨씬 먼 항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해군 전략가들이 구체적인 방법을 구상했다. Plan went something like this. That this flotilla of submarines, 4 submarines carrying 10 aircraft, would come, keeping a due distance, having come a long way across the Pacific. Yep, 8,000 miles or so, yeah. Until they come to their launch point off Ecuador. Roughly about there. And then they surface and they launch their planes, their 6 aircraft, as quickly as they can. And so as to surprise the enemy completely, they go off in completely a different direction. They fly across Colombia. All 3 of them. Then they turn sharply over here, yeah. And then suddenly, and they perhaps dive to low level, they come down here towards the canal and hit it on its northern end in the locks here. I-400 함대와 승무원들에겐 대단히 위험한 임무였다. 함대는 먼저 적의 해역을 통과해 파나마 운하에 도달해야 한다. By the summer of 1945, essentially the Pacific was an American lake, and so that meant it would be relatively difficult to get any kind of vessel safely into the area of the Panama Canal. 함대가 목표 지점에 무사히 도착한다 해도 타깃인 파나마 운하의 대서양 쪽 관문은 대공포로 중무장된 시설이었다. 높은 고도에서 폭격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었지만 거기에도 문제가 따랐다.
Those locks, the walls, were incredible structures of reinforced concrete. They were 6, 7, 8 feet of steel, thick. But from 13,000 feet, they would have looked like just a hair from that kind of altitude. Their chances of being able to hit a target like that were pretty slim. 폭탄 한 기씩을 탑재한 6대 비행기.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그들은 공습의 성공을 위해 극단적인 비책을 마련한다. By that point in time, just about all Japanese air missions were being flown as kamikaze missions, one-way missions, and the plan was to do the same here. Given our lack of resources at the time in Japan, we had no choice but to go kamikaze. I know it is controversial. Some people are against it. But I think we had no choice at the time. We knew we probably couldn't hit the target, even with multiple bombs. So going kamikaze was our only chance. I-400 승무원들이 파나마 운하 작전을 위해 훈련하는 동안 맨해튼 프로젝트도 속속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위원회에서 원자폭탄이 투하될 지역의 명단이 작성됐고 히로시마는 5개 후보지 중 하나였다. 양국이 자신들의 비밀 무기를 전장에 선보이려는 와중에 연합군은 도쿄에서 불과 1500km 떨어진 오키나와 섬을 공격한다. 82일에 걸친 치열한 전투 속에서 10만 명의 일본군이 사망하고 수천 대의 항공기와 전함이 파괴된다. 미국이 일본을 침공한 상황에서 오자와 중장은 불가피하게 I-400의 임무를 다시 수정한다. 새로운 목표는 울리시 환초. 일본 침공을 준비하는 대규모 미 함대의 집결지이자 수경지였다. Ulithi was the likely base for the units that attacked Okinawa, and perhaps also those that were to be sent to the final confrontation on the mainland. Supplies were probably sent from there as well. In the photo, I saw several US aircraft carriers. Headquarters ordered us to attack as many of them as possible. 두 척의 슈퍼 잠수함 I-400과 그 후속 모델 I-401 그리고 소형 잠수함 두 척이 따로 일본을 출발해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집결한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 6대의 세일란이 가미가제 공격을 위해 이륙한다.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아리즈미는 일반적인 국제 교전 수칙까지 위반하며 승무원들에게 폭격기를 미군기로 위장하도록 지시한다. Pilots themselves objected to having the planes painted in American colors. They felt it was dishonorable. And they were ready to die. They knew they weren't coming back. 하지만 이 작전엔 많은 난관이 있었다. 울리시로 가는 도중 소형 잠수함 한 척이 미 전함의 공격으로 격침되고 탑승했던 140명 전원이 목숨을 잃고 마는데 이것은 함대 운명을 알리는 전조였다. 아리즈미는 적과의 조우를 피하기 위해 접선 지점을 변경하여 우회로를 선택한다. 하지만 이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아 함대는 접선에 실패하고 만다. I-400과 I-401이 기획을 수정하느라 허둥대는 사이 라디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일본이 미국의 비밀병기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다. 8월 6일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8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를 낸다. 8월 9일 나가사키에 떨어진 두 번째 원자폭탄은 4만 명의 목숨을 빼앗고 도시를 초토화시킨다. 그리고 엿새 후인 8월 15일 일본은 미국에 항복을 선언한다.
히로히토 천황은 대국민 라디오 연설에서 견딜 수 없으나 견디고 참을 수 없으나 참으란 말을 전한다. The next day on the 16th, we received a telegram ordering us to cease fire. Receiving this unthinkable telegram, we gradually grasped the reality. From then on, the real drama began on board. There was no concept of surrender and remaining alive in the Japanese Imperial Navy at the time. I-400과 I-401의 두 함장은 항로를 돌려 급히 일본으로 귀환할 것을 결정한다. 그 누구도 이 소중한 함선을 포기하거나 적 해역에서 포로가 되는 수모를 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비밀을 숨기기 위해 아리즈미는 I-400 승무원들에게 미군기로 위장한 세일란을 바다에 버리라고 지시한다. 일본 잠수항모는 미 함대 적수가 되지 못했다. 8월 28일 미 구축함 두 척이 일본에서 300km 떨어진 해역에서 I-400을 발견한다. 잠시 도주하는 듯 하던 잠수항모는 이내 순순히 항복하고 만다. 해리 아비스는 I-400의 최초로 승선한 미국인 중 한 명이다. As we approached the submarine and saw what it was, I thought to myself, man, that's the biggest thing I ever seen. 그리고 8월 29일 미 세군도호의 레이더에 I-401이 포착된다. 카를로 칼루치는 이 미국 잠수함의 조타수였다. It had to be 3 or 4 o'clock in the morning, before daybreak. That was when they picked it up on the radar. They didn't know what it was until they got fairly close. 야타 치기오는 이 일본 슈퍼 잠수함의 젊은 선원이었다. We didn't want to give up this magnificent ship to the US. We thought it's a shame for it to be captured. 전쟁은 끝났지만 미국은 일본군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었다. Things were hot and cold. You never know. Yes or no. Were they going to shoot, not shoot? We were heading back to Japan. But we talked about how to prevent the Americans from taking the sub. So we talked about sinking it near the coast. 하지만 그들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잠수항모 엔진이 고장나고 만다. 세군도호는 일본군의 항복을 권유했지만 아리즈미는 이를 거부한다. 세군도호의 화기가 I-401을 조준한 채 몇 시간 동안 긴장감이 흘렀다. 반도 무네오가 당시를 회상한다. They pointed their cannons at us and ordered us to have one officer sent to their ship. We thought, what do you mean, send someone? You sent someone to come get us. We insisted on displaying our pride and dealing with them man to man.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던 반도가 협상을 위해 미군 측으로 건너갔다. You force us to surrender. I said, if you force us to surrender, we will commit suicide. They said to me, Harakiri, no good. They understood the term harakiri. 도쿄는 I-401에게 항복할 것을 지시한다. 결국 아리즈미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인식했고 해상에서 항복을 상징하는 검은 깃발이 올라간다.
하지만 아리즈미 사령관에게 패배의 수치는 너무도 큰 것이었다. I went to get a cup of coffee and had just sat down. I heard a loud bang. That was the suicide. The captain and I rushed inside, and we saw he'd taken his own life. I heard the captain say, he finally did it. 선원과 조종사, 보조요원을 가릴 것 없이 일본인 승무원은 모두 포로가 됐다. I-401을 접수한 미 잠수함 승무원들은 이 배가 아주 특별하다는 사실을 이내 알아차릴 수 있었다. I-401에 처음으로 승선한 젊은 미군 승무원 폴 위트먼은 이 잠수함모의 독특한 이중 선체 디자인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Lo and behold, we get to the engine room and there's a doorway to the neighbor's room next door. What the heck's going on here? We take a peek in there. There's another set of engines in there. The port and starboard engine rooms. We find out that there were two hulls bolted together, with two submarines alongside each other. 불과 6명의 미군이 일본군 승무원 전체를 통제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I had a 45. We all had 45s. And I had an extra clip of bullets in my jacket pocket. If I had to use it, I would have used it. Oh, it was very tense. No one trusted anybody. We didn't know what to expect. We could have been overtaken, lickety-split, because we were way outnumbered. And if they decided to dive the boat, we couldn't have got out. 미군은 자신들도 잠수 항모와 함께 수장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해치를 체인으로 고정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적과의 동거에서 오는 긴장감은 차츰 누그러졌다. 잠수함모를 무사히 도쿄로 복귀시켜야 하는 공통의 목표도 있었다. In the engine room, we had to learn how to communicate with the Japanese. You know, they had to teach us, and we had to teach them. We needed to know some of the words to describe an engine, basic, elementary, grade school type communication. And trying to strike up a rapport and learning their symbols and their words for what's the name of this, what's the name of that. 일본군 승무원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후 미 해군은 이 특이한 배를 미국으로 가져가 연구하기로 결정한다. 1945년 12월 그들은 일본을 떠나 진주만으로 향한다. 1946년 새해가 밝으면서 납포한 잠수함들이 도착한다. 미 해군은 즉시 이 슈퍼 잠수함의 디자인을 분석하고 기록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1946년 봄 새로운 현실이 대두되면서 I-400은 또다시 비밀에 휩싸인다. 이번엔 미국이 소련에게 그것을 감추고 있었다. Large aircraft carrying submarines intended for strategic attack on their enemies are exactly the things you don't want the Russians to have. And this is now the Cold War. That's right. Beginning, yes. The beginning of the Cold War. Take her down before we're spotted. 러시아가 잠수함모의 자체 조사단을 파견하기 전 미 해군은 성급한 결정을 내린다. (1946년 5월 31일) I-401은 진주만 근해에서 침몰된다. 이틀 후 I-400도 그 뒤를 이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이와 함께 일본의 2차 대전 공학의 비밀도 사라지고 만다. 누구도 그들의 진정한 위력을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If the question is, would the I-400 operation decisively change the course of the Second World War?
Ultimately, no, I don't think so. It would have made things worse in 1942, yes, but not in 1945. Correct. And Japan surrenders because of the overwhelming material superiority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has got the willingness and the desire to deploy that overwhelming power until revenge has been taken for Pearl Harbor. 비록 성공 확률은 적었지만 I-400이 놀라운 병기란 사실엔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다. 너무 늦게 이룩된 기술의 승리였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종전 이후 냉전 시대에 등장한 잠수함 해전의 선례가 됐다는 점이다. 1950년대 들어 이 일본의 슈퍼 잠수함을 쏙 빼닮은 미국의 신형 잠수함이 속속 등장한다. 갑판에서 비행기 대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레굴루스 잠수함은 오늘날 핵전술의 중심인 미사일 탑재 잠수함의 선구자가 됐다. I don't believe anyone previously had looked at submarines as a means of attacking an enemy's cities. And this idea we see today in the primary nuclear weapons of the United States, France, Britain, and even Russia, being submarine-launched missiles to attack with nuclear warheads an enemy's cities. I-400은 잠수함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 무기로 변화시키며 전쟁의 수행 양상을 영원히 바꿔놓았다.